올해 반기 결산 요약입니다. 이미 공시된 바와 같이 올해 반기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 항목을 보시면 자산은 총 714억입니다. 그 중에 유동성 자산이 671억이고 현금 자산이 642억입니다. 비유동성 자산 43억이 있습니다. 부채와 자본 항목을 보시면 자본이 676억, 그리고 주로 유동성 부채로 구성된 부채가 38억입니다. 손익계산서 항목을 보시면 올해 반기 매출은 30억 2천만 원입니다. 전액이 베링겐게라임 BBT877의 임상 이상 샘플 생산 공급과 관련된 매출입니다. 매출 원가는 40억 6천만 원으로 올해 매출 관련 매출 원가와 작년도 인식된 독일 세금 환급분에 대해서 레고캠에 배분한 것이 올해 발생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합계되어서 매출액보다 좀 크게 나와 있습니다. 판관비는 총 91억 3천만 원이고 그 중에 경상연구개발비가 61억 7천만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101억 8천만 원 적자로 연결 반기 순이익은 95억 2천만 원 적자입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비전 및 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장기 비전입니다. 브릿지바이오는 장기적으로 영업 현금 흐름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혁신 신약 중심 글로벌 바이오텍 회사로 크는 것이 저희의 장기 비전입니다. 설립 이후 올해까지 준비기를 통해서 저희는 국내 도입 과제 중심의 NRDO를 표방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 임상 IND 3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BT877로 단일 화합물 기준 최대 규모의 기술 이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코스닥 상장을 하였고 현재 글로벌 초기 임상 개발 역량을 확보한 상태로 인원은 20여 명입니다. 앞으로 오는 5년 동안 저희는 성장을 통해서 글로벌 연구개발 바이오텍으로 성장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NRDO 모델에서 벗어나서 자체 발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임상과제 7개를 포함 첫 FDA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기술 이전 성과를 바탕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바이오텍 회사로 성장하려고 합니다. 예상하기는 2025년에는 100여 명 내외의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FDA에서 허가, 그리고 라이선스 아웃된 약물들의 허가를 통한 로열티 등을 통해서 글로벌한 상업화 단계 바이오텍 회사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선진 시장에서 영업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로열티 및 매출 현금 흐름으로 독립 영업이 가능한 글로벌 바이오텍 회사로 반드시 성장하겠습니다. 인원은 500여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비기인 2015년 9월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입니다. 브릿지 바이오세라피틱스는 이 기간 동안 국내 대표 NRDO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총 4개의 개발 후보 물질을 국내에서 도입을 했고 그중 3개를 미국 임상 단계까지 진행을 시켰습니다. BBT877은 단일 합성의약품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을 실현을 시켰습니다. 사업 모델 측면에서는 브릿지바이오는 국내 대표 NRDO로 표방하며 2015년 9월에 설립했고 약물은 주로 저분자 혁신신약 약물 개발 중심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4개의 개발 후보 물질을 국내 바이오텍, 연구소, 학교로부터 전임상 전 단계에 도입을 해서 전 세계 독점 실시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품 개발 역량 측면에서는 주로 10개월 이내 전임상 단계를 다 완료하고 미국 FDA의 IND 승인을 득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록은 국내 많은 회사들에게 자극이 되어서 전임상과 임상 개발에서의 속도가 중요함을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설립 4년 만에 미국 IND 3개를 승인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 또한 국내에서 가장 많은 IND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텍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개발 역량 측면에서는 BBT877을 임상 1상 중간 단계에서 국내 합성의약품 기준 최대 규모인 11억 유로로 라이선스 아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선급분과 단기 기술료
4,500만 유로는 작년도에 모두 유입이 되어서 작년 매출 580억 원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립 4년 만에 코스닥에 상장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가 만든 파이프라인입니다. BBT 877, BBT 401, 그리고 BBT 176, 그리고 BBT 212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5년 동안의 저희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현재 사업 모델인 NRDO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자체 발굴 역량을 강화하고 후기, 즉 임상 2상 이후 개발 역량까지 강화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연구개발 바이오텍 회사로 반드시 성장하겠습니다. 사업 모델 측면에서는 NRDO에 더해서 자체 발굴, 즉 신약 후보물질 발굴하는 연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미국의 디스커버리 센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했던 저분자 약물뿐만 아니고 항체 치료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저분자 약물과 항체 치료제를 자유롭게 개발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개발 후보 측면에서는 기존 국내에 머물렀던 이 도입선을 국내외의 폭넓은 사업 개발 활동을 통해서 제품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스커버리 센터 운영을 통해서 자체 연구를 통한 개발 후보 물질도 꾸준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미 갖추어진 전임상과 임상 초기 단계 역량에 더해서 후기 단계 개발 역량도 강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임상 개발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BBT 877 라이센스 아웃에서 보여주어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바이오텍 회사가 몇백억 대 규모의 업프런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바이오텍 회사로 꾸준히 성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목표로 BBT 401과 176의 기술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2025년에는 임상 파이프라인 7개 그리고 전문 연구개발 인력 100명을 포함하는 글로벌 바이오텍 회사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회사가 설립된 직후인 2016년부터 기초연구 지원을 위해서 텍사스 휴스턴에 자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메릴랜드주 저먼타운으로 자회사를 이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혁신신약 발굴 중심으로 저희 보스턴 지역에 저희 자회사를 옮겨서 자체 신약 발굴을 위해서 저분자 약물의 신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의학화학과 발생생물학 중심으로 인력을 키워서 내년도에는 10명 내외지만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인재와 아이디어의 중심인 보스턴 지역에서 서치 앤 이밸류에이션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개발 후보 물질의 탐색과 검토를 진행을 하고 라이센스 인과 아웃의 기능을 보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보스턴 지역의 디스커버리 센터를 위해서 의학화학 담당자를 미국 현지에서 채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발굴생물학과 기타 다른 기능들의 주요 인력들을 미국 현지에서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기 위한 딜플로우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우수 딜플로우를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의 제휴 그리고 협력을 이미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내에 그리고 7월 달에 확립된 딜플로우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애토마이즈의 경우 올해 3월 달에 계약을 했고 이 회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신약 발굴 바이오텍 회사입니다. 최근 지난주입니다. 시리즈 B로 1억 2,3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을 해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약 시가총액 한 5조 정도 되는 미국의 상장 바이오텍 회사이며 인공지능 기반 신약 발굴 회사인 슈레딩거와 같이 제2의 슈레딩거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텍 회사입니다. 당사와는 3월에 13개 과제의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 2개 과제가 진행 중에 있고 당사의 보스턴 디스커버리 센터가 확립이 되면
다수의 과제들을 추가해서 이를 통해서 자체적인 신약 구분물질들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에 언론에 공개된 베이스 론치의 경우는 스위스 바젤 지역의 지역 주 정부와 주요 다국적 제약회사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그 일대 그리고 유럽 지역의 초기 바이오텍 회사들을 키워내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올해부터 3년 동안 2기가 시작되는데 이 2기에 참여하는 주요 제약회사나 바이오텍 회사들은 러쉬를 포함한 빅파마, 그리고 유럽 지역의 벤처캐피탈인 BB 프레오스,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텍 회사인 로이반트와 CSL,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리치 바이오세라피틱스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현재까지 60개 정도의 바이오텍 회사들의 지원을 받아서 과제를 심사를 하고 있고, 매해 100여 개 이상의 바이오텍 회사들을 검토를 해서 엄선을 통해서 3개 내지는 4개 회사들을 지원을 하면서 키워나가는 계획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접촉하고는 많은 회사들과 함께 이 베이스 론치와는 별개로 투자 혹은 라이센스 인아웃, 공동 연구들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논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애토마이즈 및 베이스 론치와는 별개로 개별적인 사업 개발 활동을 통해서 현재 제품의 도입 혹은 지분 투자, M&A 등을 다수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임상 개발과 사업 개발, 그리고 역량 강화 측면에서의 몇 가지 마일스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드리겠습니다. 올해 말에 미국 보스턴의 디스커버리 센터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 내년 초에 BBT401 임상 2A의 중용량 및 고용량 시험을 개시할 예정이고, 폐암 치료제인 BBT176의 임상 1, 2상의 첫 환자 투여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BBT401과 176의 글로벌 기술 이전을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과제 현황입니다. 먼저 가장 앞서 있는 BBT40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BT401은 전 세계 최초의 펠리노원 저해제로 기항성 대장염 시장에서 뛰어난 안전성과 약효를 바탕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인 클래스 펠리노원 저해제로 현재까지 펠리노원 단백질 저해제로서는 유일한 약물입니다. 염증 신호를 차단해서 항염 효과를 나타내는 계열 내 최초 약물입니다. 약물의 특성상 전신 흡수가 되지 않고 소화기관 내에서만 분포함으로써 매우 뛰어난 안전성을 전임상과 임상 1상에서 입증했습니다. 임상 2A의 저용량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서 환자 대상 저용량에서도 경쟁 약물 대비 유사한 수준의 약효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임상 2A의 중용량 및 고용량 임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 내년 초 개시를 목표로 미국, 한국, 동유럽 국가 등에서 다국가 임상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임상 2상 2A의 첫 번째 용량에서 저희 총 16명 환자를 모두 모집을 했고, 그 중에서 12명의 환자 데이터를 중간 분석한 결과를 지난 3월에 여러분들과 공유를 드렸습니다. 2A의 저용량군에서 총 16명, 그리고 그 중에 12명이 약물군, 4명이 위약군입니다. 대상 환자는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환자로 미국 내에서 10개의 병원과 의원에서 진행을 했고, 약효를 일부 확인을 하고 용량을 올렸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유효성 측면에서는 용량 상승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약효를 확인했습니다. 여러 가지 유효성 지표인 치료 반응, 클리니컬 리스판스 측면에서 전체 메이어 점수 혹은 부분 메이어 점수 측면에서 총 9명의 약물 투여 환자군 중에서 3명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 출혈 정도 측면에서는 측정 가능한 5명 중에서 3명이 호전을 보였고요. 내시경 측면에서는 총 9명 중에서 3명이 내시경 질환 점수가 감소되는 질환 호전을 보였습니다. 바이오마커 측면에서도 8명 중에서 3명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약물군에서의 반응 정도를 경쟁사의
유사한 임상과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저희 BBT-401이 좋은 약물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BBT-401의 저용량군에서의 약효와 저희의 경쟁 약물인 TD-1473 잭 이니비터로 대장 내에만 주로 머무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중등증 및 중증 환자 총 40명 대상으로 했는데 분포를 보면 대장 내에 주로 머물지만 전신 노출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양쪽에서의 저용량군에서의 여러 가지 치료 지표를 보시면 치료 반응률은 저희가 33%, TD-1473이 20%, 직장 출혈 감소는 당사 약물이 60%, TD-1473이 약 30%, 내시경 점수는 BBT-401이 33%, TD-1473이 20%, 바이오마커 반응은 저희 약물이 38%, TD-1473의 저용량군에서 22%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용량 가면 일부 약효가 개선이 됩니다. 저희 약물은 저용량임에도 불구하고 TD-1473의 저용량과 중용량 사이 정도의 약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용량과 고용량으로 용량을 올리게 되면 현재 나와 있는 저용량에서의 이 반응률 그리고 직장 출혈 감소 등과 같은 약효 지표들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용량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는 중용량과 고용량 임상 시험을 다국가 임상으로 올해 말 내년 초에 개시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용량과 고용량은 내년 말 혹은 내후년 초에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이 일을 바탕으로 저희가 글로벌 라이센싱 아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용량과 고용량은 대장 내에 약물이 도달하는 성능인 약물 제형을 상당히 개선을 한 제형으로 저희가 임상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상 2상 이후에 후기 개발은 몇 가지 점을 고려해서 임상 2상과 3상을 동시에 하는 이 복합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2024년까지 임상 3상을 완료하고 25년도에 FDA NDA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바이오텍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꾸준히 임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 내년도에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임상 2A의 중용량 및 고용량 시험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명은 이중 눈가림, 반응 정도 반영한 연장기간이 포함된 중등증 및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작위 배정 위약 대조 경구 BBT-401 임상시험입니다. 우선 시험 국가가 확대되었습니다. 저용량에서는 미국만 했는데 중용량과 고용량 시험은 미국, 뉴질랜드,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5개 국가에서 총 39개 사이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상 환자 수는 16명에서 36명으로 중용량 환자 12명, 고용량 환자 12명, 그리고 위약군 12명으로 약물 투여가 됩니다. 대상 환자는 저용량에서는 UC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중등증과 중증 환자로 좀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점은 첫 번째 용량군 결과를 바탕으로 효능 확인을 하기 위해서 최적의 대상 환자 집단을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용량군에서는 약효 확인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중등증과 중증을 대상으로 약효 확인을 해서 반응률을 높일 생각입니다. 중용량군과 고용량군 그리고 위약군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고 사용되는 제형은 대장 내 전달능이 개선된 제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 뉴질랜드에서 직장 내에 직접 투여를 통해서 약물을 바로 질환 부위로 보내서 약효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을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연내에 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시험 사이트는 뉴질랜드입니다. 폐암 치료제인 BBT-176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BT-176은
C797S라는 특이한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EGFR 돌연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입니다. 이 약물은 타그리소의 내성을 나타내는 이 C797S라는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4세대 표적 항암제입니다. 현재 폐암 분야에서 국내 최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연대 조병철 박사님 연구진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기존 약물 및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경쟁 약물 대비해서도 낮은 독성 그리고 좋은 효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IND 승인을 받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환자 투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EGFR 저해제는 비소세포성 폐암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중의 하나로서 이 약물을 1세대 약물을 먹게 되면 T790M이라는 돌연변이가 생기고 이 2차 약제들을 먹게 되면 다시 C797S라는 돌연변이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는 C797S 돌연변이를 나타내는 이 3중 돌연변이에 대해서는 약물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타그리소 같은 경우 작년 매출이 32억 불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이 약물을 먹는 환자들에서 일부에서 이 C797S 돌연변이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한양행과 얀센이 개발하고 있는 레이저티닙도 이 3세대 2차 약제로서 현재 임상 3상에 있습니다. BBT 176은 이 3차 치료제, 즉 2차 약제들을 사용을 했을 때 생기는 이 C797S 돌연변이를 잡는 약물로 이 2차 약제 다음에 사용되는 3차 약제가 되겠습니다. 약효 측면에서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단독 혹은 세툭시맥과의 병용 투여 결과를 보시면 이 빨간색이 BBT 176의 고용량군입니다. 빨간색은 150mg MPK 그리고 이 점선이 있는 빨간색은 150 MPK와 세툭시맵을 병용 투여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암세포들이 성장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환자 유래 암세포를 동물에 주입하는 PDX 동물 모델의 실험 결과를 보시면 저 약물을 하루에 한 번씩 100mg/kg으로 투여한 결과입니다. 이 투여하지 않은 쥐들은 이렇게 암 덩어리가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저 약물을 하루에 한 번 투여한 쥐에서는 이 암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실험을 한 미국 바이오텍 회사인 블루프린트사의 데이터를 보시면 100mg/kg씩 하루에 2번 투여를 했는데 이 암세포 덩어리가 성장은 하지 않지만 줄어드는 정도가 저 약물 대비해서 현재 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실험을 그러니까 1대1로 비교한 실험은 아니지만 현재 이제 이 경쟁 약물의 약물 구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 합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려져 있는 이 보고된 이 결과를 직접 비교해 볼 때는 저 약물이 훨씬 더 강력한 암세포 억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 진행 상황입니다. 임상을 위한 모든 준비들이 거의 완료가 되었고 용량 상승 시험은 한국에서 두세 병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량을 상승을 해가면서 최대 허용 용량을 결정할 예정이고 환자들은 기존 치료제의 약물 저항성을 나타내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물을 투여할 계획입니다. 액체 생검을 통해서 환자들이 어떤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용량 상승 시험이 끝나면 한국과 미국에서 확장 코호트에서 최적의 용량을 탐색하는 시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C797S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물의 안전성과 효력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이 끝나는 2022년 정도 후부터는 바로 임상 이상을 해서 보통 이 항암제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이 임상 약물 허가로 바로 연결되는 실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설계를 해서 임상 이상을 통해서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개발 측면에서는 관심을 나타내는 기업들을 탐색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회사들과 접촉 결과
용량 상승 시험이 끝나는 시점이 기술 이전의 최적 시점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확장 코호트 때부터는 상업화를 염두에 둔 제형을 개발해서 바로 사업화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JP모건 참석,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FDA IND 승인 이후에 사업 개발, 즉 라이선스 아웃 관련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 라이선스 아웃을 했을 때 최적의 라이선스 아웃 조건을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이 용량 상승 시험이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인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 현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 상승 시험이 끝나고 데이터가 나오는 내년 하반기가 BBT 176의 라이선스 아웃의 최적기로 예상이 됩니다. BBT 176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약제와 2차 약제를 사용을 하고 나오는 새로운 돌연변이를 치료하는 3차 약제입니다. 그래서 환자 수가 전체 폐암 환자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을 대상으로 했을 때 2030년 중반 정도 기준에서 대략 저희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수가 한 8,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가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최저 6만 1,000불에서 최대 1년 약가 17만 불 정도의 약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예상 매출을 보면 연간 한 10억에서 20억 불 정도의 매출이 가능한 약물입니다. 특허는 2017년 출원을 했고 현재 한국에서는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20개 국가에서 개별국 진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기준했을 때 2037년까지 특허권이 확보되어 있고, 특허 연장을 통해서 2041년까지 독점적인 물질 특허를 누릴 수가 있어서 저희가 빨리 개발해서 향후 5년 내에 허가를 받게 되면 충분한 시간에 사업화 기회가 있습니다. BBT 877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BT 877은 오토톡신 저해제로 전임상과 임상 1상 진행 중에 계열 내 최고임을 확인하였고, 작년 7월달 임상 1상 진행 중에 베링게 인겔라임의 11억 유로 규모로 기술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술 이전 완료 후에 임상 1상의 여러 실험들, 단일 용량 상승 시험, 반복 투여 용량 상승 시험,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약 동태약 임상 시험, 약물 상호작용 시험 등을 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동물 독성 시험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이 베링게 인겔라임에서 이러한 임상 1, 3 결과, 그리고 장기 독성 시험 결과 등을 분석을 하면서 추가적인 독성 시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이를 여러 가지로 강구 중에 있어서 당초 작년 7월에 라이선스 아웃을 하면서 올해 7월까지 임상 2상을 진입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이미 라이선스 아웃이 되었기 때문에 글로벌 독점 개발과 상업화 관리가 베링게 인겔라임에 있어서 이 추가 임상 시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베링게 인겔라임과 저희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베링게 인겔라임의 개발 권리를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장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상 2상을 위해서 추가 독성 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베링게 인겔라임에서 대두되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권이 베링게 인겔라임에 있기 때문에 현재 베링게 인겔라임의 의견에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 시험 결과에 따라서 베링게 인겔라임은 고 노고 디시전을 하게 됩니다. 전임상 독성 시험 현재까지 완료된 시험들 여러 가지 결과들을 이제 분석한 결과 베링게 인겔라임은 전통적인 실험 동물이 아닌 좀 특이한 실험 동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와 베링게 인겔라임 측 독성 및 규정 담당, 레귤러토리 담당 전문가들이 협의를 하였고, 베링게 인겔라임은 환자를 고려해서 이 독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추가 독성 시험을 본 실험을 위한 예비 실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실험 동물을 사용하는 이 독성 시험입니다. 예비 시험은 베른겐게라임의 자체 시설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양사 합의에 따라서 사전에 정의된 고노고 디시전 결정 기준에 따라서 시험 결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올해 12월 정도에 이 시험 결과의 분석이 완료될 예정이고 그 시점에서 고노고 디시전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미 사전 합의된 결정 기준에 따라서 고가 결정이 될 경우 이 독성 시험의 본 실험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본 시험과 제형 변경 등 후기 개발 진행의 결과에 따라서 2023년 상반기에 임상 이상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당초 올해 임상 이상을 개시하고자 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른겐게라임은 2030년 허가가 났을 경우 최대 매출 40억 불 이상으로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독성 시험의 본 실험을 진행할 경우에 전속력으로 이 본 시험 그리고 임상 이상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만일 이미 합의된 기준에 따라서 노고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 권리는 반환이 되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현재 독자 개발을 할 경우에 필요한 보충 시험들이 무엇이 있는지는 다 파악이 되었고 이미 파악된 시험을 저희가 권리를 반환받는 즉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 결과는 몇 달 정도면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FDA와 임상 이상 개시를 위한 미팅, 흔히 말하는 타입 C 미팅을 신청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타입 C 미팅은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입 C 미팅에서 FDA가 저희가 실험한 이 보충 시험이 임상 이상에 충분하다는 그런 신호를 주게 되면 바로 임상 이상을 준비를 해서 내년 내에 임상 이상을 개시할 예정이고 이와 동시에 다시 한번 글로벌 라이선싱 아웃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 독성 예비 실험 결과 공동 개발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시장 선도 기업인 베른겐게라임 그리고 현재 시장 선도 제품인 오페브와의 병영 투여등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 가능성을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오토택신 저해제로는 BBT877과 갈라파고스 약물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후속 경쟁 약물이 없는 1대1 대결 구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록 임상 이상 개시 시점이 2023년으로 늦춰지긴 했지만 2030년 허가를 받을 경우도 연간 매출액이 최대 40억 달러 이상 예상을 하고 있고 이 40억 달러의 두 자릿수 로열티를 저희가 받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권리를 반환받게 되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될 경우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적응증 추가 연구들을 통해서 과제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한 기존 현재까지 베른겐게라임과의 협업을 통해서 확보된 글로벌 탑 수준의 개발 계획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임상 이상이 2021년 내에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FDA와의 타입 C 미팅 결과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저희의 전문가 그리고 컨설턴트를 통해서 볼 때는 임상 이상 개시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글로벌 라이선싱 아웃을 해서 재무적인 그리고 파트너와의 역량을 통한 글로벌 개발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행히도 현재 오토택신의 분야에서는 후속 경쟁 약물이 없고 BBT877과 갈라파고스 약물의 1대1 대결 구도입니다. 현재 저희는 과제 경쟁력은 충분히 확보가 되었고 추가 적응증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제 약물의 과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든 저희는 BBT877의 지속적인 가치 제고와 개발 성과 창출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신속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이미 준비한 Q&A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베링게 엔게라임에서 섬유증 치료제를 도입을 하고 또 다른 약물이 임상 이상을 한다는 그런 행보들이 있고,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베링게 엔게라임은 면역질환 및 호흡기 질환 분야를 핵심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BBT-877입니다. 또한 BBT-877 이외에 섬유증 염증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싱가포르 회사인 엔리옵 회사의 전임상 단계의 인터루킨 11의 플랫폼을 올해 1월 달에 도입을 했습니다. 또한 특발성 폐섬유증을 타겟으로 하는 자체 물질인 BI101550을 꽤 오랜 기간 동안 임상 일상을 하다가 올해 임상 이상하는 것으로 최근에 등록을 했습니다. 면역질환 및 호흡기 질환들은 다양한 발병 원인과 조절 요인들이 있고 매우 미충족 수요가 큰 분야로 베링게 엔게라임의 전략 분야입니다. 다양한 기전의 약물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서 당사의 오토톡신 저해제가 즉 BBT-877이 베링게 엔게라임에서 의해서 계속 개발될 경우에 다양한 기전의 약물들과의 병용 투여 등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고, 이를 위해서 대외적인 적극적인 소통과 그리고 시장 소통을 요구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는 규정과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흡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데이터 중심, 근거 중심에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정한 가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회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경영 활동을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정기적으로 어닝스콜을 통해서 분기 재무실적뿐만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들을 정기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비정기적인 IR 활동도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 및 사업 소식에 일반 매체를 통한 소통도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고, 저희는 독립사회이사진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는데 이분들과 노력을 해서 바이오텍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국내외 기관 투자가들의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고려 중에 있고,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뢰에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7월 30일 장 마감 후에 총 발행 주식수 대비 2% 정도 되는 물량이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이는 저희 기존 벤처캐피탈 투자가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이 물량을 외국인에게 넘긴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외인 지분율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전체 발행 주식수의 2%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시가 없이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벤처캐피탈 주주는 저희에게 이 2% 블록딜에 대해서는 사후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장 시점에서 구주주 관련된 오버행 이슈가 있었는데 상장 시점에서 대략 50% 이상이었던 이 오버행이 현재는 상반기 말 기준으로 25%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오버행 이슈는 시각 및 주가의 상향으로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브릿지 바이오세라피틱스는 상업화 단계 글로벌 바이오텍 회사로 성장하는 것을 비전으로 글로벌 딜 플로우를 개선을 해서 2025년까지는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 7개를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딜플로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체계 구축을 하고 있고, 또한 자체적인 개발 후보 확보를 위해서 보스턴 디스커버리 센터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BBT877의 개발 지연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해서 이 과제의 포텐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BBT401 그리고 BBT176의 임상개발 진행을 신속하게 해서 올해 말 내년 초에 추가적인 임상이 진행되고 2021년도 내에 글로벌 기술 이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가 공모가 대비해서 시장평가가 상당히 냉혹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호소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장기적으로 브릿지바이오가 한국에서 최초로 글로벌 바이오텍 회사로 클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답답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또 신뢰의 말씀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한 것은 이 외부의 상황과는 관련 없이 저희 브릿지바이오는 한국 기반 글로벌 혁신 신약 바이오텍 회사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어닝스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